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9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EM플러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승 후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하락하고 빠진 듯 하다가 다시 상승, 상승 후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하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상승.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 영상에 바로 말씀드렸지만, 거래량들이 점점점 줄고 있고 그 상승의 이 봉의 그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론 오늘도 금양은 미친 듯한 상승으로 거의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계속 해봐야, 금양이랑 비교해봐야 사실은 크게 좋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금양은 아무래도 재무구조 자체나 매출액 자체는 좀 EM플러스랑은 차이가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둘 다 그 어떤 큰 의미로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매출을 만들어낼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는 같은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애초에 출발점부터 다르기 때문에 제2의 금양이 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되면 금양, 아니면 다시 EM플러스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차트상으로는 진짜로 예를 들어서 이때 이 과거에 이렇게 횡보하던 모습 때는 대부분 이제 횡보 후 하락이 지배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나타나면서 사실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된다,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수익이 나신 분들은 나의 어떤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반익절 반홀딩 같은 그런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10배권을 노린다, 몇 배를 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거 암사멸과 그래핀에서 물리신 분들은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애매한 구간대에 계신 분들입니다. 일단 그런 분들은 냉정히 말씀드려서, 일단은 저는 계속 같은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진짜로 EM플러스가 2차전지 그 배터리를 생산해서 매출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벌써 10일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코멘트도 없고, 사실은 물론 이러고 있다가 11월 한 18일쯤에 코멘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개인적인 사견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한들 그러면 이게 과연 매출이 나온다고 한들 주가가 그에 상응하게 상승할 것이냐 라는 부분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 오늘 상승할 때 윗꼬리 없이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볼리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한번 우리 주봉까지 올라가 있으니 한번 대폭발 해봅시다, 월봉까지 6,600원까지 가봅시다라고 제가 소리 높여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이 상승의 폭도 최근 크게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인데, 오늘 포함 첫 번째는 상한가 최고점이 종가 27%, 두 번째는 10%, 세 번째는 7%, 네 번째는 5%입니다. 점점 줄어들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일 운이 좋게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볼리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물량을 3분의 1이라도 덜어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왜 EM플러스 재료 좋고 좋은데 차트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차트가 좋은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왜냐면 보통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 윗꼬리 아랫꼬리도 그 꼬리의 어떤 그 길이 자체가
긴 게 아니라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차트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 차트 매매에 맞춰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상승을 하기는 조금 제한적인 상황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조금 저한테는 조금 더 와닿습니다. 물론 제 생각을 갖고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관점과 같이 교집합으로 나와 의견이 비슷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의견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어쨌든 그 어떤 본인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가 매번 달라지는 것은 어떤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결국에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인이 주포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그때 어떠한 뭐 이상한 사람이 무슨 외인이 주포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쓸데없는 소리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뭐 오늘도 결국에는 외인이 40만 주 매수를 해주면서 어떤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외국인이 주포다 라는 생각이고요. 기타 법인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잔량들을 계속 털어내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근본의 상승에 외인이 단박이 물량을 대량 털어내버리면, 근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물량이 많지도 않아요. 한 50만 주밖에 안 됩니다. 네, 5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뭐 9월까지 감안해도 70만 주밖에 안 됩니다. 100만 주 이상 털어내는 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때는 피날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의 단일가 매매라도 매매를 하시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시간의 단일가를 보통은 잘 안 보지만 EM 플러스 1.37% 상승 중에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도 일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꼭 대응을 하셔야 될 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힘이 다시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갖고 있지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 채로 마감한다라고 하면 조금 힘이 붙인다. 근데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윗꼬리 없이 그냥 마무리, 그냥 끝까지 해서 만약에 상승으로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현재 대응의 영역입니다. A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다. 그럼 또 그 3가지에서 A-1, A-2, A-3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다 달라지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내일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라고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돌파하지 못한 상태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윗꼬리 없이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힘이 생긴 거지만, 그게 아니고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힘이 약해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혼동 없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